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착각하는 남자의 연봉에 대해 유부남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 여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란 영상이 참 많은데, 남자 입장에서 만든 영상과 여자 입장에서 만든 영상들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여자 유튜버 입장에서 만든 영상 내용을 보면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말하는 30대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남자들이 20대 초중반에 200을 벌고 30대 초에 300만원 정도를 벌고 40대 접어들어서 한 500만원 이상을 벌면서 남자는 이때가 인생의 절정기라 말하면서요, 즐길거리가 많은 요즘 시대에 남자들이 굳이 희생하면서 결혼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 같긴 한데, 여자들이 남자들 월급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월급은 온라인 게임 하듯이 버티고 오래 앉아있다고 레벨 오르듯 급여가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데 특별한 기술 없이 급여만 오르고 있으면 정리해고 대상이에요. 중년한테 줄 월급이면요, 신입 2명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저런 임금 체계는 중견기업,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절대 다수의 사업장은 처음 시작된 월급에서 크게 오르지 않아요. 월급이 높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학력이 높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의사, 법조인처럼 전문적이던가, 아니면 특수한 기술 또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 일반적인 기술이지만 장인에 가까운 기술자여야 높은 연봉을 받아요. 즉,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던가 기술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 또는 전문 기술로 시작부터 급여가 높아요. 과거에도 지금도 남자가 얼마 받아야 한다 이리 말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낮은 임금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대충 연봉 8,500만원이 넘어가면 억대 연봉자라고 봐요.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한 550에서 650만원 사이 될 겁니다. 문제는 저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몇 없을 거고요. 저 금액을 받을 나이면 빨라야 30대 후반, 40대는 넘어야 될 거고, 직책은 부장급 이상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 저 연봉을 받기까지 입사 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저 억대 연봉 달성 후에 그 뒤로 얼마나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여자 본인도 저런 월급을 못 받는데 상대한테 바라는 겁니다. 나도 예전부터요, 여자랑 연봉 이야기하면 거의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왜 결혼하려는 남자는 당연히 350에서 500만원 이상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여자 자기들 주변에 저런 고액 연봉 받는 사람이 없는데도요,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있다 한들 자기 또래 사람이 아닌 자기 회사 부장급을 들먹입니다. 지금도 30 중반에요, 실수령액 300만원 이상 월급 받으면요, 그렇게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연봉 4천에서 5천만원 사이일 겁니다. 저 정도 월급을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여자들 말처럼 저 월급만으로는 풍족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도 결혼 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남자이면 틀림없어요. 문제는 남자가 군대 제대 후에 아무리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해봐야 26살에서 27살부터고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다운 직장에 겨우겨우 입사합니다. 전문기술 없거나 4년제 대학을 안 나온 20대 친구들은요, 하루 9시간 일해도 한 달 실수령액 200도 안 넘어요. 18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받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많아요.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연봉 1억 이상 근로자가 49만 명입니다. 전체 근로자 1544만 명 중 고작 3.2%에 해당하죠. 저 중에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이 몇이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저런 월급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설사 있다 한들 진짜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상 300만원 아래 받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통계청 자료엔 취업자만 조사된 거고요, 비취업자,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는 빠진 통계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300만원 아래 수입을 올릴 겁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아서 30대 초반에 300만원대 월급을 받아 나름 자부심을 느끼는데, 여자친구가 아이 하나 낳고 살려면 모자르다고 타박하면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을까요? 실제로 내 친구들 중에 30대 초반까지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최소 24평형 아파트 전세를 요구하고요, 월급 적다고 운운해서 깨진 사례가 있어요. 남자 나이 32, 33살에 3천에서 5천만원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시댁으로부터 수억 원대 아파트 받을 거 아닌 이상 어설프게 도움받을 바엔 아예 도움 안 받고요,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평생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31살 때 소개로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만나자마자 나한테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왜 차가 없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이런 걸 말로만 들었지 막상 소개로 만나자마자 여자가 내 수입과 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진짜 재수없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늘 채워왔지 먼저 그만 만나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 만남 후에
내가 그만 만나자고 먼저 말했어요. 여자 키는 170에 허리가 길었어요.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이쁜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키 162 나한테 채여서 엄청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난 당시 집도 가지고 있었고요. 혼자 이뤄놓은 게 많은 상태였는데 그녀는 29살이 되도록 1000만원 모았더라고요. 어린 여자가 본인이 벌어보지도 못한 연봉을 자기 주변에 있지도 만나지도 못할 환상의 남편감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여자들 중에서 결혼이 아닌 연애의 감정으로만 다가오는 남자들만 있다면 본인의 말과 행동이 가볍지 아니한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처음부터 비혼주의자는 몇 없다고 봅니다. 살다가 시기와 때를 놓쳐 시시한 사람들만 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혼자가 된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만약 30대 초반에 저런 수입을 올리는 남자가 있다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불법적인 일을 하든지 타고난 금수저든지 아니면 100명 중 1명 있을 진짜 능력자든지. 그럼 왜 그녀들은 저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여자의 질투가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내가 수많은 여자와 일적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쿨한 여자가 많지 않았어요. 내숭과 질투가 심합니다. 제가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질투심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불행을 친한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행복한 척, 사랑받는 척 이야기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사랑 못 받은 여자는요, 결혼의 부정적인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커트라인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결혼한 여자한테 듣게 되면요, 결혼해야 할 여자들은 커트라인이 아주 높은 진짜 비현실적인 결혼 대상자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게 여자들 사이에선 일반적인 이야기로 퍼집니다. 그리고 여자들 자체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잘 못해요.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수치는 불리고요, 불리한 수치는 축소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삶을 보여주는 대중문화를 보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세뇌가 돼요. 그들이 사는 집, 자상하고 잘생긴 능력 있는 남편, 이쁜 아기들, 동물원 수준의 반려동물들, 좋은 차, 주말엔 늘 놀러가고 이런 삶을 살려면 연봉 6천만 원이 넘어야 하고요, 남편 노동의 강도가 세지 않아야 하며 집 안에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현실판 판타지의 세계예요. 근데 진짜 저런 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 저런 프로그램이 독신, 저출산, 부부싸움을 조장하는 사회 암적인 방송들이에요. 남자 30살 넘으면 남 비유 맞추면서 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매일 직장 나가서 하는 게 바로 그 짓이에요. 연애에 대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보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남자를 보고 여자들은 답답해하면서 그래서 너가 연애를 못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수치와 팩트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신뢰받아요. 여자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남자의 연봉 같은 사회적 문제를 수치와 자료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면요, 일단 여자들이 듣기 싫어해요. 감정적인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면서 가장 힘든 게 분명 이 여자가 잘못한 건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는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주려 하지만 여자는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삐져요. 남자도 알아요. 그냥 여자 이야기 들어주면서 추임새 넣어주면 된다는 걸. 입장을 바꿔서 남자친구의 바보 같은 응석을 여자가 받아줘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의 행동과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요, 남자한테 여자는 피곤한 존재가 됩니다. 골드 미스들 중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혼을 놓쳤다 이야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면요, 남자들을 부리게 되고요, 일반 남자들의 포부와 생각이 아주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한동안은 자기 개발하는 게 더 재밌고요,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높은 산에 오를수록 공기가 희박하듯 남자가 희박해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대내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목받고 싶어 해요. 관종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성공한 여자는 자신을 내조해줄 남자가 필요한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남자를 찾으니까 남자가 없죠. 결혼이나 동업은 둘 다 창 또는 방패가 아닌, 배우자가 창이면 내가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30 넘으면요, 성욕이 떨어져요. 어린 시절 성욕이 이성을 지배했다면요, 남자 나이가 들면서 이성이 성욕을 지배합니다. 이 문제도 좀 커요. 30대 여성분들 결혼하고 싶으면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요, 남자의 말에 잘 웃어주고요, 몰랐던 사실을 수치와 근거로 이야기할 때 무시받는다 생각 마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남자들이 대화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남자 진짜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남자들 중에 연애를 진짜 안 해본 남자들은 긴 머리 여자의 샴푸 냄새에도 반합니다. 약간의 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남자들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연애가 쉬워야 뭐 결혼이고 나발이고 하죠. 뭐 안 그래요? 어설픈 여자한테 조언 듣지 마세요. 대부분 쓸데없는 말만 합니다.
여자들 문제가 남자들이 여자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정작 여자들은 남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은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나 여자나 기본만 잘해도 누군가 다가올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면요, 월세부터 시작할 생각으로 다가가 보세요. 이 말이 웃기겠지만 30대 초반 남자한테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 바라는 게 더 판타지입니다. 나도 압니다. 여자가 말로는 남자 고액 연봉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그녀들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사회생활 한 2, 3년만 하면은 저런 남자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자들도. 절대 다수의 여자는 그래도 성실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가 다가와 주길 바라는데, 그 남자들이 20대 때 철부지 여자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30대 때 마음을 닫은 남자도 많아요. 결혼은 남자나 여자나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그건 그 사람 결혼 이야기고 내 결혼은 어떨지 몰라요. 막상 살아봐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자 나이 26에서 31살 사이가 최고의 절정기고요. 이때 만나는 남자가 내 인생 최고의 남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하지만 설사 벤츠가 와도요, 연식이 아주 오래됐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 주변 남자들 잘 살펴보세요. 겉모습은 소나타인데 엔진은 포르쉐인 애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이 결코 행복을 수반하진 않아요. 결혼한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결혼을 했다고요 타인의 삶에 결혼을 해라 말하는 것도 웃겨요. 만약 여러분이 연봉 높은 남자만 찾는다면요, 100명의 남자 중에 92명 정도의 남자는 그냥 패를 보지도 않고 버리는 거예요. 현실 감각과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요, 내 주제를 알게 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